안녕하세요, 최유튜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최근에 태국에서 조용히 국내 방산업체를 시찰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차기 호위함 사업과 관련해서 한국산 모델을 유력한 후보로 검토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말 하나오션을 방문한 데 이어서 최근 SK오션 플랜트 본사를 태국 해군 참모총장 일행 등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군의 초청으로 방문한 태국 해군 고위급 대표자는 SK오션 플랜트를 방문해 전투함의 건조 과정을 견학했으며 방산협력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져 태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국 해군에서 요구하는 사양을 반영한 첨단 호위함 체계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하나오션과 함께 중요한 조선사로 부상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태국 해군은 창군 이래 최대 비용을 투입한 푸미폰 야둔야댓 함정을 대한민국에서 한 척 도입해 운영 중으로 5,200억 원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당시에도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태국이 몇 년 전 중국에서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대한민국의 군함건조 시장에서 밀렸었던 가운데 태국 해군 참모총장 일행들이 조용히 대한민국을 찾아와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태국 조선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파트너십까지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져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무기 도입선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하나오션에 이어서 국내 함정 분야에서 신생업체이자 경쟁 회사들보다 저렴하게 군함을 건조해 화제가 되었던 SK오션 플랜트에 직접 대표단을 파견했다는 점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국은 1990년대부터 중국에서 전투함 등 해상 무기 체계를 도입했지만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불량과 설계 미스로 인해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으며 이 때문에 덩치 큰 대형 함정을 활용하지 못하고 수리만 하다 시간을 흘려 보내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잠수함 사업도 마찬가지로 독일과 대한민국의 유력한 후보로 점쳐지기도 했지만 마지막에 중국 정부의 대폭적인 금융 지원과 절충 교육 등을 약속하면서 저렴하게 대형 잠수함을 공급해준다는 약속에 속아 사업을 바꾸었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이 폭망하고 있어 독일제 엔진 장착이 불가능해지면서 잡음이 지속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중국산 엔진이 들어간 잠수함을 도입한다고 했다가 초래하는 등 태국군 내부에서도 진통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운영해야 할 태국 해군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형 재래식 잠수함을 척당 4천억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핵심적인 부품을 중국산으로 대체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정치적인 압박으로 도입이 완료되어도 제대로 전투 배치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잠수함의 경우 수중에서 은밀하게 작전해야 하기 위해서 동력체계 성능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서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잠수함 엔진에 대한 성능 평가를 태국군이 목숨을 걸고 해줘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어 아직까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태국군이 새로 추진하려고 하는 호위함 사업은 중국보다는 대한민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미 야둔야댓함을 성공적으로 공급한 대한민국과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SK오션 플랜트는 3강 ENT를 흡수해서 군함 건조 시장에 뛰어든 조선사로 우리 군이 대구급 호위함을 건조할 당시만 해도 존재감이 크게 없었습니다. 대구급 8척은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번갈아가면서 건조했기 때문에 신생업체인 SK오션 플랜트는 사업에 참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경하 배수량 3,600톤급으로 개발되고 통합 마스와 사면 A사 레이더까지 갖춘 신형 호위함인 충남함 사업이 시작되면서 SK오션 플랜트가 초도함을 건조한 현대중공업의 뒤를 이어서 이번 함을 제작했으며 올해 6월 진수식을 거쳐 내년도 취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 6척을 제작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SK오션 플랜트는 2번 함부터 4번 함까지 3척을 건조하게 될 것이며 하나오션은 2척, 현대중공업이 1척만 건조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군함 설계는 현대중공업이 완성했지만 건조 사업에서는 SK오션 플랜트가 이익을 모두 가져가는 상황이라 군함 건조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K오션 플랜트는 국내 경쟁 조선사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건조 단가를 제출하면서 충남급 호위함 사업에서 가장 많은 3척을 싹쓸이 건조하고 있으며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서도 존재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독점적인 구조로 조선 시장에서 경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방위사업청이 계획하고 있는 배치4 사업에서 갈수록 건조 단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SK오션플랜트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 싹쓸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SK오션플랜트는 이전부터 방위사업체로 지정되어 해양경찰청이 발주한 경비함을 건조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SX조선해양 방산법원을 인수하면서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어 태국 해군에게도 경쟁 조선소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직접 경남 고성에 위치한 본사까지 대표단이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은 동남아에서도 상위권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록 작은 배수량이지만 항공모함까지 운영하는 등 동남아에서 해군 강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군력을 강화하자 잠수함을 운영하지 않았던 태국 해군이 1.2조 원을 투입해 새 척을 도입하는 대규모 사업을 진행했지만 현재는 답보 상태로 척당 4천억 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중국에서 잠수함을 도입하고 있지만 엔진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전력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중국에 발주하려던 전투함 사업이 대한민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작년 말부터 대한민국과 접촉을 늘리면서 총알 배송으로 빠른 공급이 가능하고 실전에서 성능까지 인정되면서 양국 간의 협력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남아에서 항공모함을 운영했지만 태국 해군의 전력을 자세히 뜯어보면 점점 주력 함정의 노후화로 인해서 약해지고 있었으며, 반대로 대형 군함이 전무했던 필리핀은 대한민국과 협력하면서 벌써 대형 전투함 4척을 2030년까지는 10여 척의 전력을 갖출 것으로 보여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태국 해군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야둔야댓 호위함 1척을 도입하는 것을 제외하면 태국 해군의 주력 함정은 6척 모두 중국에서 저렴하게 도입한 것들이며, 핵심 장비는 스웨덴 등 유럽에서 들여와 중국이 통합한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에도 오류와 부품 문제로 인해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웠던 함정입니다. 여기에 배를 건조하는 데 기본적인 수준도 떨어지면서 많은 문제를 낳았으며 실전에 배치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문제는 핵심 부품과 동력체계가 모두 해외에서 도입된 것들이라 중국이 제대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으로 다양한 장비를 통합하는 데도 문제가 많아 운영이 제한되었습니다. 3,000톤급 이상 전투함은 대한민국에서 건조한 호위함 1척을 포함해서 총 3척이며 1,500톤급 함정을 중국에서 도입해 4척을 보유하고 있을 뿐 나머지 수백 톤급의 소형 함정으로 연안 감시 전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필리핀 해군에게 추월당하게 생긴 상황입니다. 태국은 대한민국에서 5천억 원을 넘게 주고 도입한 야둔야댓 호위함을 주력함으로 운영 중이며, 태국 해군이 운영하고 있는 전투함 중에 가장 큰 배수량인 3,600톤급으로 필리핀이 비싼 함정을 도입하는데 2,800억 원을 투입한 것보다 2배 이상 비싼 건조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는 필리핀 해군이 레이더도 없는 깡통 함정으로 구매했기 때문으로 이후에 지속해 자금을 투입해 무장과 각종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해 배치하면서 현재는 전력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작년에는 대한민국에서 도입한 해성 대한미사일까지 실사격 시험에 성공하면서 태국 해군이 보유한 함정보다 더 강력한 전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필리핀이 2척의 대형 호위함을 완성하고 배수량이 비싼 연함 초기함 2척을 추가로 도입하고 있어 운용 수량에서는 태국 해군에게 밀리고 있지만 오히려 첨단 함정을 더 많이 운용하고 있어 태국에서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태국 해군은 부족한 국방비로 최대의 투자 효과를 내기 위해서 중국 정부의 파격적인 제안으로 전투함과 잠수함을 도입했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필리핀에게 추월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야둔야댓함 도입 이후에 접촉이 없었던 대한민국을 다시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해군 참모총장을 단장으로 대표단이 SK오션플랜트 본사까지 내려가 현안에 대해서 협의했다는 것은 신형 전투함 사업에 대한 공급 논의가 주된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은 필리핀이 최근 수년간 진행한 해군력 증강 사업을 모니터하면서 앞으로 6척 이상의 연안 초기함까지 빠르게 도입할 경우에 해군력에서 추월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필리핀은 2척의 잠수함 구매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대한민국이 추가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중국에서 불량 잠수함을 도입해 배치하는 자신들과는 크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태국 대표단이 대구급 호위함을 기반한 전투함을 도입했지만 후속 함정인 충남급 호위함 사업에서 저렴한 건조 가격을 제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SK오션플랜트 본사를 직접 찾아왔다는 점에서
필리핀 해군이 도입하고 있는 전투함보다 높은 성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면 A사 레이더와 통합 마스를 적용해서 유럽에서 생산하고 있는 신형 함정과 비슷한 성능을 발휘하면서 현지에서 MRO가 가능해 오랜 시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도입을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현지에서 기술 이전을 통해 조선산업 현대화 사업과 맞물릴 경우에 한 척이 아닌 두 척에서 세 척 이상을 한꺼번에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 방위사업청과 SK오션플랜트도 태국 해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에서 야릇야릇함을 공급했지만 오션플랜트를 찾아와 깊은 논의를 추구한 것으로 알려져 기존의 조선업 강자들에 더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체리투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국내 연구진이 스텔스 레이더의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그동안 해외에 의존했던 레이더파를 외부로 발산하는 데 핵심적인 주파수 선택 표면인 FSS 설계 프로그램과 검증 장비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미사일과 전투기 레이돔을 자체 설계하고 검증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레이더에 대한 스텔스 기술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전용 소프트웨어와 측정 장비를 국산화하면서 군사 강국의 전략 기술로 묶어서 이전하지 않는 원천 기술까지 확보했다는 점에서 높은 연구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기술은 레이돔에 대한 자체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보라매 전투기용 레이돔과 각종 유도탄의 필수적인 레이돔을 자체 확보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라매 전투기와 국산 항공무장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레이더 스텔스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무기체계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이더에 대한 스텔스 기술은 전략 기술로 묶어서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국산화 기술력이 부족해 모두 해외에서 도입해 의존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이돔이라는 부품은 전투기나 미사일의 맨 앞에 결합되는 핵심 부품이지만 단순한 커버가 아니라 주파수를 선택적으로 투과할 수 있는 특수 소재 기술이 필요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천 기술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자체 기술로 개발이 어려웠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라매 전투기에 장착되는 레이돔은 전투기 맨 앞에 튀어나오는 구조물로 후방에 위치하는 레이더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A사 레이더의 경우에는 특정 주파수로 수백 개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으며 동시에 추적해 미사일을 유도하거나 폭탄을 투하할 수 있어 가장 중요한 전략 부품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군사 강국들은 첨단 TR 소자를 활용해서 고성능 A사 레이더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도 이러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주파수 선택 표면 기술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측정 장비까지 확보하는 데 성공하면서 전투기 레이돔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민간 항공기나 여객기에도 레이돔이 장착되어 있지만 군용 레이돔은 전략 기술로 분류되어 있어 수입이 어려우며 고도의 군사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수출 조건이 까다롭게 설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투기나 미사일 레이돔을 수리할 때 관련 측정 장비나 핵심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수 없어 해외 기업에 의존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방위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핵심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합재나 탄소 섬유로 개발되는 레이돔은 금속이 아니며 이 때문에 전파가 자유롭게 투과되고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 레이더 커버와는 탄도부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합재 커버로 먼지나 외부 오염물질을 막는 용도로 활용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파수를 선택적으로 투과해야만 군용 장비로 적용하다는 것으로 보라매 전투기 기수 전방에 설치된 레이더를 커버하는 레이돔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용으로 사용되는 레이돔은 선택된 주파수만 통과하는 성능과 함께 전파 위상의 안전성까지 담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러가지 알려지지 않은 복잡한 성능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이돔 부품이 복합재나 유리섬유 등 특수한 소재로 만들어져 하늘에서 조류와 충돌할 경우에 레이더를 보호할 수 있는 강성을 확보해야 하며
초음속 기동 시 비행 저항을 크게 감소시켜주는 역할도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계적인 특성에 대해서 특정 주파수만을 통과시키고 차단할 수 있는 주파수 선택 표면, 즉 FSS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외산 소프트웨어에 의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미국, 프랑스 등 방산기업에서 개발해 공급하며 돈을 주고 판권을 사는 것이 아닌 임대 방식으로 라이선스 가격은 한 카피당 1억 원 이상이며 연간 유지 비용도 수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미사일과 레이더를 개발하는 관련 방산기업들은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방산업계에서 레이더와 미사일을 연구하는 부서에서는 수십 카피 이상을 연구원들마다 모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 기업으로 외화가 유출되며, 더 중요한 점은 원격 조정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군사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방산 소프트웨어와 장비는 거의 외산에 의존했지만 미사일과 레이더 등 민감한 분야에서 국산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동안 국내에서 관련된 기술을 개발할 수 없었던 것이 K방산이 커지고 있는데도 국산화 사업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관련 소프트웨어 장비를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인공지능 기술과 슈퍼컴퓨팅 기술을 활용해 주파수 선택 표면을 설계할 수 있는 FSS 전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다층 복합 소재로 구성된 레이더 및 주파수 특성을 해석하는 데 최적화되어 설계되었으며, 기존에 수입해 사용하던 외산 소프트웨어 대비해서 설계 속도를 50배 이상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유지보수와 차후 성능 개량까지 국내 기술로 가능해 그동안 레이더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며, 관련 기술을 국내 방산업자가 빠른 속도로 설계하고 완성할 수 있어 앞으로 개발되는 다양한 무기 개발 사업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연구팀은 레이돔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전자파 평가 장비를 개발하는 데도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활용해 그동안 한 달 이상 소요되던 작업을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서 평가 장비를 이용하면 5배 이상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사일과 전투기용 레이더물 생산하는 현장에서도 기본적인 성능을 측정할 수 있어 불량률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표준과학원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4개 연구부서인 전자파 측정과 양자 전기 자기 측정, 미래선도 연구장비, 소재물성 연구부서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로 관련된 분야에서 힘을 합쳐 완성한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기술을 활용할 경우에 전투기와 중거리 미사일에 사용되는 레이더를 투과하는 레이돔 부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투기 조종석에 대한 주파수 차단 캐노피를 완성할 수도 있어 이러한 기술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FSS 기술은 레이더물 개발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이지만 전자레인지 커버에도 비슷한 기술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필름 형태로도 개발이 가능해 스텔스 전투기 캐노피를 개발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4세대급 전투기는 조종사가 탑승하는 조종석 캐노피가 조류 충돌로 인해서 강성을 확보하고 시야가 개방될 수 있는 특성을 갖추는 데 집중돼서 개발되지만, 스텔스 전투기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 주파수 선택 투과 필름이 추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최고 수준의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라매 전투기가 스텔스로 완벽하게 개량되려면 조종사가 탑승하는 조종석에 대한 캐노피 스텔스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라매 전투기를 5세대급으로 완성하려면 내부 무장창 기술과 스텔스 도료, 복합재에 더해서 캐노피에 대한 기술을 확보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동안 해외에 의존했습니다. 해외에서 전략기술로 관리하면서 한국에게 제공할지 의문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내 연구진이 확보한 기술이 발전되면 캐노피 스텔스 설계 기술까지도 자체적으로 완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F-21 랩터 전투기의 경우에는 금빛으로 빛을 반사하는 이유가 전파를 차단하는 특수한 필름이 적용되었기 때문으로 전용 캐노피를 제작하는 것도 상당한 군사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에 사람이 탑승하는 동안은 레이더 난반사가 가장 많은 조종석에 대한 스텔스 기능을 확보해야 하며, 이 때문에 캐노피에 이러한 특수 필름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깨끗한 시야를 확보하면서도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적이 운영하는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서 조종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반사된 전파를 표면에서 열로 흡수해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소수 국가에서만 FSS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레이돔의 경우 투명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개발 난이도가 캐노피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기술이 확보되어야만 캐노피 기술까지로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표준연구원은 이번에 확보한 기술을 국제학술지에 공개했으며 개발된 소프트웨어와 측정 장비에 대한 특허 출원까지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방산 분야에 이전될 경우에 파급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우리 군이 개발한 천공 미사일 등이 해외로 활발히 수출되고 보람의 전투기 사업으로 인해서 다양한 유도탄이 개발될 계획이라 국내에서 관련 기술과 장비들이 새롭게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레이더에 필요한 반도체 소자 개발과 함께 레이돔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까지도 빠르게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해 무인기와 다양한 항공기들이 자체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여 항공기 디자인에 맞춘 레이돔 개발도 국산 기술로 완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